안녕하세요. 최정호의 만남, 채채비, 채박의 체온과 비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손님은 이강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강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소속, 일하시는 곳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이고요. 또 정신과 의사로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신과가 굉장히 분야가 넓고 이제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특히 어떤 진료를 할 때 어떤 특정 분야를 하시는지 또 관심 있으신 진료 분야 또 하시고 있는 일들이 좀 특정한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병원을 이제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진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좀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기분 장애, 불안 장애, 또 스트레스 관련 장애, 또 중독 관련 장애, 그런 좀 정신치료 같은 것들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진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 분야에서 특히 이제 선생님이 주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가 된다. 좀 다르게 나의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실까요? 제일 1차적으로는 소위 이제 최근에 나온 제3동향 행동치료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이나 아니면 자기자비 같은 명상 기반의 치료법, 또 역할 이론이나 집단 치료의 이론, 또 사회 측정학 같은 걸 기반으로 하는 심리극,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이용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섞어서 좀 제일 내담자 아니면 환자분에게 맞는 최적화된 그런 정신치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조금 더 신체의 감각, 또 신체의 움직임의 감각, 또 움직이고 싶은 어떤 동기나 욕구, 자발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아마 지금 이제 미국의 NCCIH 보안통합의학에서 얘기하는 MBI, Mind Body Intervention과 좀 비슷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통상적인 정신과 진료하고 조금 약간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무슨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도 약물 치료도 하고 또 기존의 역동 중심의 정신치료를 이제 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고, 아직도 약물 치료는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거이기도 한데, 그런 치료법으로 접근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한 8년 동안 지역 사회에서 이제 정신의학적인 접근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광역센터 일을 한 8년 동안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 나가서 그분들을 이제 자살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또 재난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 중증 질환자의 어떤 재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정신과 진료실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많다는 걸 절감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계기가 된 것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 제가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예 기존의 이제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나 아니면 정신치료 그런 개념으로는
접근조차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게 그분들한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좀 다양한 어떤 기술, 기법, 또 뭐 치료법 이런 것들을 좀 익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이강욱 선생님은 그 세월호 유가족의 한 반과 매주 방문하시면서 같이 삶을 나누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료실에서 머물지 않고 어떤 사회나 삶으로 직접 뛰어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이런 나의 변화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또 진료에 약간 변화가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을 주로 갖다 보니까 꽤 상당히 많이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쪽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어떤 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환자분 혹은 뭐 내담자분들이 좀 고통에서 회복이 돼서 원래 자신이 원했던 아니면 원하는 그런 삶을 모습을 되찾는 것 자체,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활력도 생기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보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활력을 갖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게 그 자체로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어떤 치료자로서 좀 활력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아, 내가 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포용을 하려면 이제 제 스스로 제 내면의 깊이가 좀 깊어지기도 해야 되고, 또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 내면의 변화, 제 내면의 질적, 양적인 변화가 생기고, 뭐 그런 걸 좀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보람되고, 대단히 제 삶에서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이런 일이 좀 힘들 때도 많이 있는데, 좀 그래도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활기, 포용 이런 단어들이 참 마음에 와닿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계속 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좀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사실 옆에서 선생님 뵈면서 그런 면을 굉장히 존경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보통하고 좀 다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들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을 수 있으실까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뭐 시간의 제약이나 아니면 공간의 제약, 또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현실적인 여건상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은 뭐 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어떤 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자신의 내적인 방해물인 것 같습니다. 아, 내적인 방해물. 예,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충분히 돼 있는가? 또 그냥 돈 좀 벌고 편안히 쉽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는 게 맞나? 또 뭐 좀 과욕을 부려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또 뭐 자책, 또 약간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내면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건 맞는 점도 있고 어떤 점은 맞지 않는 점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괴롭고, 그런 게 괴로울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포기하고 좀 쉽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제 내면의 고통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그 진료에서 해야 되는 수용을 내 생각 속에서도 하여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들을 정말 실천하시고 계시는군요. 뭐 그게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말과 행동의 일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